건물을 보지 않고 땅 자체만 봐서 97평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긴 보입니다. 왜? 저기 뭐 바닷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현장을 가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바닷가까지 갔으니까 회 한 접시 먹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근데 횟집이 없어. 다시 말하면 포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 사장으로는 딱 좋기는 하지만은 포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구가 있는 바닷가는 사지사철 고기를 잡고 장사꾼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상권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는 포구가 없는 바닷가다 보니까 상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바닷가의 약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래볼 해수욕장이라는 곳은 바닷가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여름에 상당히 수영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를 해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는 그냥 낙찰을 받아서 뒤에 뒷땅 주인 있죠. 주인을 만나서 협상을 한번 해보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잘라버리세요. 건물 자르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잘라 어떻게 설명해 줘. 뭐 잘라도 되고 뭐 철거해도 되고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집 자체는 그 얼뚱 보면은 그 자르면은 집이 다 망가질 옛날 집 이렇게. 근데 집 자체는 좋죠.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뒤 반 일부가 이게 침범이 된 겁니다. 집 자체는 뭐 상당히 좋고 땅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건물 이쪽으로 반 다 잘라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을 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 선배가 야 이거 우리 집 좀 어떻게 좀 지어줘 봐라. 그래 해갖고 제가 갔었던 데 창신동인데 창신동 지하철 5호선이 생기면서 그 창신초등학교 앞에가 그 도로가 좀 넓혀져 확장이 됐거든요. 확장이 되면서 우리 제 선배 땅이 한 1m 한 50 정도가 할차이 되면서 한 70cm가 건물을 잘라야 되거든요. 나 그래서 잘라놓는다 그러길래 거기 그래? 어떻게 자르나 보자 했더니 며칠 있다. 야, 이 사장 잘라는데 와 봐라. 진짜로 아주 그냥 톱으로 그 건물을 딱 잘라놨더라고. 70cm를. 그냥 톡 가지고 그냥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딱 넘어온 거는.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별로 이렇게 뭐 지붕도 걷고 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돈만 된다 그러면 집을 부시기도 했는데 뭘 자르는 게 뭐가 걱정인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57페이지) 평택시 안중면 3분의 1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제가 이게 먼저 번에 추천했었는데 변경됐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추천했는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서 지금 떨어졌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좀 이게 돈이 되는 물건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거든요.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먼저 가격 거의 가까이 가야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토지 지분이죠, 3분의 1. 예. 건물은 전체 매각이죠. 예. 그러면 이걸 낙찰을 받으면 토지 3분의 1을 마저 가져와야 되죠. 예. 가져와 못 가져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럼 이것은 핵심이 건물은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었으니까
땅을 3분의 1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낙찰을 받은 후에 나머지 토지 3분의 1을 마저 가져와야지 제3자한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마저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언제든지 입찰에 들어가도 이거는 수익이 생기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마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정확하게 처분할 줄 알아야지 하산하는 겁니다. 대신 그 구매자한테 3분의 1 이렇게 가격을 협상할 때 감정가로 제시를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다른 분한테다가 우리 여기 젊으신 분한테다가 슬쩍 물어보시면은 협상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줄 거예요. 충주시 연수동 아파트 378분의 63 지분 경매가 나왔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낙찰을 받아서 협상으로 해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됩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해서 약 1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은 이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낙찰자와 협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나에서 채권자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왔습니다. 예, 그런 것을 얼마든지 내가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나한테 덤빌 때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있게끔 이런 대항력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추천 물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90%가 속초와 강화도는 90%가 2차 이내에 매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속초가 지금 3분의 1까지 지금 3차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하든지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이게 있습니다. 65페이지. 봉화군 춘향면 근린주택. 사실 제가 이것을 추천하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 공투에 올리는 김천 물건을 먼저 보고 거기 다 조사하고 가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선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예, 못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사전에 현장 답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현장 답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현장 답사를 하려고 했던 원인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이죠. 봉화군 춘향면이면은 상당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참 제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을 하러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하고 다닐 때에 인테리어 목재를 소나무를 살려고 하면 춘향목을 산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이라는 곳에서 소나무 큰 게 좋은 게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입품 소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산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린 주택, 다시 말해 다세대를 짓다가 준공을 못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무허가 건물은 아닌데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못했는데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을 지신 사람이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등기 시켜가지고 건축물 관리장 없고 등기부등본을 있어가지고 동시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허가권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허가권이 넘어오는 걸 갖고 이것을 다시 말로 공사를 하는 걸 마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사를 거진 끝을 내놨어요. 제가 보기엔 한 70% 끝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공사업자들이 웬만하면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예상이랍다 해갖고 준공만 돼서 세 들어오는 게 있게끔 팔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70%를 해놓고 난 다음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는 다 지어놓고도 이게 분양이 안 될 수 있다든지 새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닌가.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시내에 가서 얼만큼 이러한 것이 매매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현장 답사가 하는데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공사가 어느 정도쯤 됐기 때문에 내가 마저 공사를 끝마치는데 어느 정도쯤 들어가겠는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면 돈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맞춰보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고 입찰 가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외형적인 건물은 다 끝이 났어요. 외부는 끝이 났는데 보면 여기 건축물 관리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얘기는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준공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형적으로는 집이 잘 지어져 있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집이 잘 지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집이 칠레는 짓다 말았죠. 또 짓다 마른 것도 있죠. 이렇게 짓다 마른 것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지어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짓다 마른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설비와 전기가 아직 50%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그 공사비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지었을 때 분양성이 얼마의 분양성을 쓰냐 그거를 현장 가서 따져보고 확인이 되면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라는 곳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제주도 땅에는 묘적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묘적지가 있는 산소가 있고 하나는 묘적지가 없는 산소가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현장을 가서 봤을 때에 바다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1000평에 3억 정도, 1100평, 3억 한 4, 5천 정도 주고 산다고만 하면은 평당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60만 원 정도에는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묘지가 2개가 제가 있다 그랬죠. 현장에 가서 봤더니 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요게 하나가 있는 것은 요 37이라는 것은 묘적계가 있는 묘지입니다. 근데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묘적계가 있는 것 말고 여기 앞에 또 산소가 또 하나 있죠. 이거는 묘적계가 없는 산소입니다. 자, 묘적계 있는 산소와 묘적계 없는 산소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묘적계가 있는 산소는 요거 지금 빨간 거 쳐진 거는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아서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소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묘적계가 없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산소는 내가 낙찰받은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산소 주인을 상대로 든다? 묘지 철거해서 나가라 지료를 단다고 할 수가 있고, 분묘기지권을 주장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면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 묘적계가 있는 것은 그건 내 땅이 아니죠. 내가 나가라 마라, 자기 땅에 자기 산소가 쑥인 걸 내가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적계가 있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면 어려운데 이번에 현장을 가서 봤더니 묘적계가 있는 이 산소는 이장을 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을 찾아서 땅을 그냥 우리가 사버리게끔 되면 산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묘적계가 있는 산소는 이장을 해갔어요. 산소가 없어요. 우리 현장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산소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연고자가 없다면은 우리가 우리 그 산소를 처리를 하시는데 맡겨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경우에 그 산소 주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제주도 제주시 한정면 판포리 이렇게 돼 있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띄어보면 판포리 새마을 해관이라는 것이 이 토지 안에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조사해 본 결과 판포리 새마을 해가 우리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포리 새마을 해는 우리 땅 바깥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자 보면 2673-1라고 여기 작동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판포리 새마을 해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땅하고 번지수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해도 되고, 우리는 이 건물이 그래도 쓸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매각 체외로 돼 있고 법정 상권이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다. 뭐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대로 집도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수리해서 쓸만할 정도의 상태가 좋았던 건물입니다. 따라서
뭐 이거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동네 자체도 좋고 뭐 바닷가하고도 가깝고 다 괜찮은 땅입니다. 평수도 466평이라고 그러면은 150평이 넘어가는 땅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토지 17분의 15 지분 매각으로 나왔고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빚을 지금 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빚을 많이 지었나 봐요.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는데 물건 번호 3번은 매각이 됐습니다. 물건 번호 1번, 2번, 4번이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물건 번호 1번 판포리, 그 다음에 월령리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 땅도 보면은 그 2억 1,800에 시작했다 변경이 돼서 1억 700까지 떨어질 때 반 가격에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기호 1 지상에 위 제시 목록 기호 2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29.75제곱미터 기호 3 초가지붕 단층 36.36제곱미터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상태이므로 감증 평가 외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로 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여기도 바닷가와 가깝고 상당히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 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땅을 보러 갔는데 여기도 같이 가다 보니까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러니 17분에 15만 사서 나머지 2는 어떻게 합니까? 15분에 17분에 15 사면은 나머지 갖고 와 못 갖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도 바닷가와 가깝고 집도 참 수리하면 쓸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근린시설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달에 그 설명을 했었는데 변경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면 먼저 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세입자가 있는데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750만 원에 28만 원, 1000만 원에 25만 원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배당을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 낙찰받는 기시에는 2분의 1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받으셔도 될 걸로 봅니다. 안동시 북크면 토지 5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대지가 272평입니다. 5분의 3 지분이 272평입니다. 3,600만 원에 시작해서 1,300여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15만 원 정도쯤은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72평이나 되는데 얼마까지 1,3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평당 한 5만 5천 원 꼴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죠. 여기 보게끔 되면 건물 매각 제외인데 이렇게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 자,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폐가가 있죠, 지금요.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할 거 뭐 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벽을 처분해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처분할 때에 그 농어촌 정비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농어촌 정비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빈집 정리. 그러니까 군청에 가서 여기 이런 빈집이 있는데 빈집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 보조금을 지불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치워버려 가지고 아까 3분의 2만 낙찰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3분의 2만 협상으로 잘라도 되고 협상으로 잘라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러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십시다 해도 전체를 다 파는 거고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샀을 때는 10만 원에 팔려도 5만 원은 남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마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들어서는 걸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할이 1110번지에 토지가 640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여기 안동시 임하면 임한이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640평이라는 땅, 옛날 땅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이 땅 640평이라는 곳에 네 가구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자, 보면 딱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샀으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 되죠. 그랬을 때 건물 주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은 그 땅을 사겠죠. 근데 건물이 낡아가지고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저는 여기 가서 현재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다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다? 투자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을 내지 않습니까? 점검을 내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집이 4채가 있는데 어디를 얼만큼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 해서 4등분을 해놓고 평수에 따라서 15만 원이 15만 원 정해가지고 그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파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110호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집이 여기에 한 채, 여기에 한 채, 여기 한 채,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채, 여기에 한 채, 그 다음에 여기 한 채.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도로를 다니지 않나 싶은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이쪽으로, 이 뒤쪽으로 여기 오른쪽에 그 도로 포장이 돼갖고 오른쪽에 이게 도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맨 끝에 집 이 집도 자동차가 이 뒷길로 해서 들어가서 세워놓은 것을 내가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그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집. 맨 끝에, 어쨌든 보면, 지금 보면은, 아까 항공사진 보면 왼쪽으로 집이 도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왼쪽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맨 끝으로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밑에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주자가 있고 뭐 우리가 이 땅을 자기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을 사지 않고서는 다른 데로 도망갈 방법은 없는 겁니다. 뭐 할 때 길 같은 거는 어떻게 지분 이렇게 좀 팔아 먹어야 되나? 아니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낙찰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현황 측량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몇 평이라는 것이 지금 땅이 깔고 앉은 게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 그 건물 주인하고 다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돈을 주면은 그 한 것만큼만 땅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또 바꿔 넘겨주고 또 바꾸는 게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건물이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지 현황 측량을 해봐서 몇 평씩으로 잘라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놔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평수에 의해서 그 건물 주인하고 평당 뭐 30만 원 했든지 40만 원 했는지 해서 그럼 얼마지 않느냐 해서 팔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 왜 재필지 했는데 제가 제주도 가서 제일 좋다고 이번에 한 20개 정도를 봤는데 20개 정도 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제가 판단했던 땅입니다. 임야가 1037평인데 3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4억 주고 산다 그러면 평당 한 40만 꼴에 사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우리 땅을 보러 갔더니 그 앞에 있는 동네 주인이 나와가지고 주민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니까 이 땅이 뭐 200만 원에서 250원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150 정도면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주고 사는 거거든요. 150에 팔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자기가 자기 땅 그 앞에 있는 땅 팔으려고 하다 보고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8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계약서 쓰다가 그럼 내가 다 팔아갖고 세금 내는 걸 내가 왜 하느냐고 해서 안 팔고 나왔다. 자기 동네 그 동네 250 간다. 다 믿지는 않아도 150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는 땅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매 물건입니다. 24번째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보게끔 되면은 여기 밑에 보게끔 되면은 지분이 총 면적이 553.4제곱미터인데 92.233제곱미터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것입니다. 사거리 있는 곳에 대례변에 있는 땅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상이 안 되면은 다 팔아서 나오자고 하더라도 금방 팔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오자고 하게끔 되면은 아마 바로 협상을 할 것이지 여기 자동차 공장이 뭐 서비스 공장이 나간다 들어온다 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건입니다. 이번에 그 공매 물건 제가 한 4개인가 골랐는데 전부 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만 골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단동입니다. 지산동인데 대지 면적이 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397제곱미터인데 505억에 시작이 돼서 지금 가격이 4억 5천까지 떨어지고 다음번에 되면 한 번 더 떨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는 토지 전부 다입니다. 397제곱미터면 약 한 120평 정도쯤 되나요? 네. 그 정도쯤 되는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 생기기를 좀 못생겼어요. 붓끝같이 생겼습니다. 땅이 붓끝같이 생겼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돌에 많이 적혀 있어요. 네? 돌에 많이 오늘 적혀 좀 있어요. 나와요. 도로변이 접해 있는데 문제는 무슨냐면 자 보십시오. 붓끝같이 생긴 게 좋아, 별같이 생긴 게 좋아, 땅이. 별로 생긴 게 낫지 않아요? 붓끝이 나요, 별이 나요? 그렇지 않고 돈 되는 게 낫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땅에 붓끝이나 뭐 별로 생겼으면 잘못
헛되고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땅이 별로 생겼든지 북구수로 생겼든지 간에 우리는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죠. 그러면 내 주 건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라서 내 주 건물을 정확하게 똑같이 앉힐 수 있다면 나머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들어가는 땅이 북구추 생기면 어떻고 별로 생기면 어때요? 주 건물을 쓸 수 있는 땅만 있다 그러면 북구수로 있든지 뭐 찌뿌하게 생겼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땅이 주 건물을 세울 수 없게끔 돼 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근데 주 건물을 건폐율과 용적률로 주 건물을 세울 수 있을 때는 그 나머지는 삼각형으로 생겼든지 네모로 생겼든지 뭐 반듯하든지 안 반듯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북구수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평택에 도로변 옆에 이런 땅이 있으면 저 같으면은 사줍니다. 건물을 지어도 되고 우리 땅 뒤에 있는 땅 주인이 나한테 와서 도로를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내 땅을 사겠다고 할 수도 있죠. 북극같이 생긴 땅은 그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가 넓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14일서부터 16일 사이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사이에 이것도 5억에서 시작해서 4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3차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문내동 이것도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여기가 아주 상당한 시내 중심가입니다. 보면은 거기에 옛날 집이 있는데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협상을 할 확률이 아주 높게끔 봅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담벼락에서 보면은 이 넘겨진 것이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보게끔 되면은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이 다시 말로 이 땅이 북쪽에 있어갖고 이 집이 이렇게 남쪽으로 향해 있어갖고 저는 그 북쪽에 도로 있는 데서 이렇게 문을 잠궈놔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못했지만은 이 집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집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의 13분의 2 지분이다. 그런 정도다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12월 14일서부터 12월 16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결동 해갖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실끔 되면 토지가 49.9제곱미터고 지분이 어쩐다? 총 면적은 199제곱미터고 건물은 266제곱미터인데
면적이 뭐 66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도 집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만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 눈에도 좋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집이거든요. 요 앞에 이렇게 하나씩 씌고 여기 집이 있죠. 요 집입니다. 이 집도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상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스물여덟 번째 맨 마지막 삼척시 원동읍 이 땅은 나오지 않고 건물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찰에 들어갈 거니까 다른 분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계십시오.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뭐 환영하고 낙찰 받으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뒤처리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목요일 날도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는데 한 6, 7분이 나와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한 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5시 되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저녁 식사를 그분이 사줘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내가 코로나를 뚫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낙찰을 받아서 교수님 말씀대로 협상을 했더니 협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금으로 어저께 1,0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를 이 교수님 저녁 사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코로나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만 와야 돼요? 인숙 씨도 와야 돼? 인숙 씨 언제 돈 벌었다고 나한테다가 저녁 산다고 할 거야? 네? 신정기님 아, 예. 언제 살 거야? 이게 돼요,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선님은 어떻게 돈 안 벌어 아직? 다 벌고서는 저녁 안 산다고 안 벌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낙찰 받으면 협상을 해서 바로 해릴 물건이 꽤 있어요. 저도 느끼는데 제가 이걸 다 뽑고 나면은 다음 주에 또 12일 후에 새로 뽑을 때 물건이 안 나오면 또 없으면 걱정을 하면 걱정을 들기도 하는데 또 그때 가서 보면 또 더 좋은 물건이 다 나와. 한 보면은 열심히 고르면은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돼서 협상이 잘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면 제가 거치다 많이 뺍니다, 지금은. 자, 2주 후에 28일 날인가요? 27일인가요? 26일입니까? 네. 예. 자, 26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의 속도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진다 그러면은 집에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자로 물어보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씨, 다음 주 26일 날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은 좀 무리하지 말고 좀 라이브로 들으시자 이런 얘기. 자, 오늘도 강의 들으셔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어떤 거요?